마음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환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저희 마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이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반기는 것은 아니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큰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지죠. 마치 여성의 나이는 영원히 25에 멈춘다는 말처럼요.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살아오셨나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해진 삶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사회에 나가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누구도 이 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마다 인생의 각 단계를 누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존재할 뿐이니까요. 애니메이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주인공 소피는 황무지 마녀의 저주에 걸려 하루아침에 쭈글쭈글한 노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겉모습만 변했을 뿐 그녀의 옷차림, 성격, 말투는 이전과 똑같이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에 슬퍼하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노파가 되었음에도 예전에 입던 드레스가 몸에 맞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외모에 대해 걱정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었고 거울 속 추한 모습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그녀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석양을 감상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고요한 순간들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젊은 아가씨의 모습은 그녀 안에 있던 늙고 지친 영혼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무채색 같은 소녀였죠. 형형색색의 수제 모자로 가득한 방과는 대조적으로 소피는 늘 빛바랜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여동생과 엄마 사이에서 그녀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좁은 방에서 묵묵히 모자만 만들며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녀. 그 막막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잿빛으로 늙어버렸던 것이죠. 마녀의 저주는 역설적이게도 20살 아가씨의 깊은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늙어버린 영혼과 꼭 닮은 외모를 그녀에게 선물한 셈입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늙어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는 살아온 횟수를 의미하는 생활 연령입니다. 반면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에 비해 신체가 얼마나 젊거나 늙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속도로 늙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빨리 늙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훨씬 느린 속도로 나이가 들죠. 우리 모두 처음 만난 사람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거나 혹은 더 나이 들어 보여서 놀랐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나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DNA 메틸화 과정이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시간, 교육 수준,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정서적 교감 등이 한 사람의 수명과 생물학적 나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유전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각자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당 부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 또한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과 문화는 우리의 건강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전 문제나 자연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 연령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현저히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노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외모가 아닌 바로 영혼의 나이입니다. 영혼의 나이란 당신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스스로 느끼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주 신비로운 숫자이며 생일 케이크 위 초의 개수보다 훨씬 더 높은 영혼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오래된 영혼, 올드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당신도 오래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고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비학에서 말하는 오래된 영혼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환생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나이를 결정하는 건 환생의 횟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생을 살았어도 이전 생에서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과제를 반복하는 영혼도 많거든요. 영혼의 성숙도는 각자의 깨달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된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삶의 교훈을 아주 빠르게 배우고 흡수하여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친구들과 밖에서 약속을 잡고 파티를 즐기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한 공간에 머물며 자신만의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터득하려는 갈증이 대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된 영혼을 가졌다면 아마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된 영혼들은 보통 시시한 잡담이나 뜬소문, 인류 전체의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피상적인 정보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영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더 풍부하고 더 민감합니다. 그들은 자아의 경계를 넘어 이미 깨어난 영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랑과 평화를 키우며 영적 각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가장 지혜롭고 충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처럼 보일 겁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평범한 물질적 재산보다는 감정과 사람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오래된 영혼은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큰 그림에 집중하며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현명하고 의미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죠. 돈, 지위 혹은 아이폰이나 평면 TV 같은 평범한 물질적인 것들은 오래된 영혼에게 결코 최우선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거나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품질이 좋고 오래가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비물질적인 것들이 그들을 훨씬 더 매료시키죠. 당신은 혹시 오래된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요?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영혼을 가진 이들이 인생에서 꽤나 힘겨워한다고 말합니다. 또래 중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생의 모든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현자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슬픔, 두려움, 불안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까지도요. 이로 인해 자신은 한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늘 지나치게 애쓰다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오래된 영혼을 가졌다는 사실에 지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생각과 의식의 측면에서 진정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교 용어인 아집, 워집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집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나라는 관념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전 과정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각자의 본능적인 아집은 우리를 자신의 잘못된 인식에 고집스럽게 매달리게 하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늙어버리고 보수적으로 변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0살 때 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땐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상대방이 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죠. 아집이 너무 강했던 저는 상대방이 제게 준 상처에만 집중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별의 원인은 연애와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생각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고통스러울 때 제 행동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헛된 불안감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한번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느껴보세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늙은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소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이런 강점들을 활용해서 자유로운 삶을 느껴보는 건 어때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는 늘 늙은 할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을 가두고 살았어요. 저주는 그녀가 자신의 영혼과 어울리는 나이를 갖게 해준 것 같아요. 그녀는 늙어버린 외모를 받아들이고 점점 마음을 열어 새로운 젊은 영혼을 키워나갔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마주했어요. 당연하게도 그녀를 오랫동안 자신감 없게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여기 눈앞에 있었고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나이 들의 이점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자 소피는 용감해졌고 비범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낡음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람 부는 초원에서 평화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강하고 열정으로 가득 채울 이유를 찾았어요. 그때 저주는 풀렸고 그녀는 다시 젊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젊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람은 영원히 젊을 수 있는 법이에요. 마음은 늘 인간에게 큰 짐이 되지만 많은 이들이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한답니다.